일본에서 지금 여러분들 원테크 쓰시는 분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의미가 없는데 지금에 와서는 30년 전부터 그 의미가 맞아 떨어졌어요. 좀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분명히 1번 탱크는 비누가 들어가 있으니까 세탁을 하고 2번 탱크는 깨끗한 거니까 헹굼을 하는 게 맞는데 왜 탱크를 한 개로 바뀌었느냐 일본에서. 이유가 있어요. 드라이 쇼프가 바뀐 거예요. 드라이 쇼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드라이 쇼프를 잘 아셔야 돼요. 드라이 쇼프가 투탱크 사용하실 때는 쇼프를 두 개를 썼어요. 두 가지. 1번 탱크는 음이온 쇼프를 넣었어요. 음이온 쇼프. 2번 탱크는 양이온 쇼프를 넣었어요. 자, 음이온 쇼프라는 거는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마이너스잖아. 음이온, 마이너스. 모든, 섬 위에 붙어 있는 모든 이물질을 다 빼는 것들이, 무조건 빼는 것들이 음이온이에요. 음이온인데, 자, 여러분들 비누 봅시다. 비누. 세수비누. 세수비누, 우리 얼굴에 있는 지방이나 때를 빼는 거 맞죠? 음이온입니까? 양이온입니까? 음이온입니다. 음이온. 자, 머리 감는 샴푸. 샴푸, 머리에 있는 지방을 빼냅니다. 빼내죠? 마이너스죠? 음이온입니까? 양이온입니까? 자, 근데 린스 봅시다. 린스는 머리를 샴푸로 감고 난 다음에 머리가 뻣뻣하니까 머리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린스를 쓰죠. 그럼 린스는 머리카락에 부착이 됩니까? 떨어집니까? 부착이 되죠? 플러스잖아. 양이온이잖아. 그러면 드라이클리닝용 탱크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음이온. 음이온으로 세탁하니까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때를 겁나게 잘 빼. 왜 저러냐? 음이온 쇼프는 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근데 끝까지 들어야 돼. 중간에 듣고 나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음이온 쇼프는 자기 쇼프가 요 한 컵입니다. 종이컵 한 컵. 예를 들어서 요 종이컵 한 컵의 쇼프에 물을 7배, 7잔의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7배의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이거를 전체를 미쉐라를 시키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자, 드라이 쇼프란 놈이 기름하고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드라이 쇼프는 기름하고 섞이는, 기름에 녹는 비누예요. 쉽게 말하면 기름에 녹는 비누를 쇼프라고 그래요. 드라이 쇼프. 그런데 물하고 섞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쓰는 쇼프는 물하고 안 섞여요. 근데 음이온 쇼프는 물이 섞여요. 물을 7배를 쓸 수 있어. 자, 쉽게 봅시다. 내가 드라이 클리닝을 하기 전에 전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만한 뭐 세수대에다가 쇼프를 한 컵 넣고 드라이 쇼프를 이거 적지 마세요.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이거 음이온 쇼프 지금 없어요. 음이온 쇼프를 한 컵 넣고 물을 7잔 넣고 기름을 넣고 그러면 전처리제 돼야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옷에 묻어있는 옷 좀 제거하면 기름하고 섞이잖아. 기름하고도 섞이고 물하고도 섞이고 쇼프하고 섞이고 세 가지가 다 섞인 거예요. 좋죠. 물이 섞이니까 어때요? 기름하고 물하고 섞이니까 옷에 묻어있는 수용성 얼룩 잘 빠져요? 안 빠져요? 좋은 쇼프야. 때 잘 빼는 쇼프야. 문제는 뭐냐? 때를 너무 잘 빼다 보니까 빠지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빼내는 거야. 자, 뭐지? 순모. 우리가 순모를 겨울 되니까 따뜻하니까 순모를 많이 입죠. 포근하죠. 물론 순모보다 더 포근한 거는 캐시미아입니다. 캐시미아가 더 포근합니다. 근데 가격대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못 사죠. 그런데 순모 100%는 많이 사 입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쉐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순모 100%거든요. 근데 이 포근한 감으로 입습니다. 근데 이게 음이온 쇼프로 세탁을 하고 나니까 만져보니까 거칠거칠해. 까칠까칠해. 입으니까 몸이 까칠하고 막 이상해. 그대로 나가면 크레임 걸려요. 자,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옷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2번 탱크에다가 양이온 쇼프를 넣은 거야.
쉽게 말하면 양혜원 쇼프는 뭐죠? 린스입니다. 린스 같은 게 섞여 있는, 쉽게 말하면 부드러움을 주는 거 섞여 있는 그거를 넣어가지고 희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2번 탱크로 헹구니까 어떻게 돼요? 옷이 때도 1번 탱크는 때도 잘 빠지고, 자 2번 탱크는 부드럽게 해줬으니까 헹구고 나서 탈수하니까 옷이 어떻게 돼요? 옷도 깨끗하고 옷도 부드럽고 다 좋아졌죠. 쇼프 2개 써야 돼요. 그래서 1번 탱크, 2번 탱크 있었어요. 그런데 쇼프가 음연도 아니고 양이온도 아닌 비이온계 쇼프가 나와버렸어. 비이온계. 자, 비이온계는 뭐냐면은 때도 잘 빠지고 옷에 감촉도 좋고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게 비이온계 쇼프. 30년 전에 그 비이온계 쇼프가 나오면서 굳이 우리가 탱크를 2개를 써가지고 이렇게 2개를 할 필요가 있나? 장소도 좁은데.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탱크하고 2탱크하고 기계 크기가 어때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은요, 기계 크기 별로 상관 안 해요. 가게가 크니까,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되는데, 일본이나 한국은요, 자, 일본은 어디에 맞춰서 만드느냐? 한국도 어디에서 맞춰서 만드느냐? 지방을 상대로 해서 지방의 가게 크기로 해가지고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경이 땅값이 겁나게 비쌉니다. 서울 땅값 저리 가랍니다. 가게가 세탁소가 5평, 6평, 10평 안 됩니다. 10평. 크면 10평, 진짜 크면 10평, 동경. 서울, 강남에 20평, 30평, 50평 세탁소 집세 너무 비싸요. 그러면 10평짜리, 요런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열려면은 어떻게? 기계가 크면 어떻게 돼요? 장소를 그만큼, 자, 드라이클리닝기 한 대 놔야 되고, 물세탁기 한 개 놔야 되고, 건조기 놔야 되고, 뭐, 스파팅 놔야 되고, 쭉 놓다 보면, 2탱크 자리 많이 놓으면, 2탱크 놓을 자리에 원탱크 드라이클리닝기에 물세탁기 2대를 놓을 수 있어. 맞죠? 자리가 좁아지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드라이클리닝 기계 구조를 한번 보세요. 껍데기가 이래 있어요. 바스켓이 중간에 있죠, 중간에. 바스켓 중간에 있고, 이 가에는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자, 일본 기계 원탱크 한번 보세요. 바스켓이 중간에 있어요. 바스켓 바로 옆에 이렇게 슬립해요. 바로 밑에 탱크 딱 있고. 자리가 그만큼 좁아요. 그래서, 자, 장소는 좁지, 기계는 더해야 되지. 그러니까 투탱크보다는 원탱크로 가자. 드라이 쇼프가 개발이 되면서 2가지 쓰는 쇼프보다 1가지 가자. 쇼프가 딱 바뀌니까 기계가 밑에 탱크 한 개 줄어본 거야. 줄으니까 이만한 기계가 이만해져 본 거야. 그러면 좁은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돼서 원탱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드라이 쇼프가 비이용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음영 쇼프가 나오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메이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드라이 쇼프 나오는 회사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 회사 쇼프는 음영 쇼프입니다. 아직까지도 전처리 할 때 쇼프에다가 물 섞어서 전처리 해놨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옛날에 30년 전에 벌써 끝난 기술이에요. 일본에서는 옛날에 30년 전에 끝났는데 그 후발된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쓰고 있어요. 때 잘 나갑니다. 그 쇼프 쓰면은. 물을 사용하니까. 근데 물을 사용하면 때가 잘 나가는데 단점이 많아요. 단점이. 무슨 단점이 많으냐. 여기 오늘 용재 관리라 얘기했잖아요. 용재 관리. 용재 관리가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쓰고 있는 드라이클리닝 기계 속에 기름 탱크 속에는요, 순수 기름만 있어야 돼요. 순수 기름 플러스 드라이쇼만 들어있어야 돼요. 물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안 넣어도 물은 들어갑니다. 왜 물이 들어가냐? 우리 대기 중에 있는 습도 있죠. 지금 여러분들 숨 쉬죠? 숨 쉬면은 이 숨 쉬는데 이게 습도가 없으면요, 우리 콧구멍이 말라요. 제가 캠핑을 자주 다녀요. 차 안에서 차박을 해요. 그러면 무시동 히터를 켜놓고 자요. 안에 엄청 건조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잤어요. 자고 나니까 코에서 콧다가리 이만한 게 뚝뚝 나오더라고. 코가 계속 막히고, 콧다가리가. 왜 그럴까요?
차 안에 습을 다 빨아당기는 거야. 근데 가습기를 이제 틀어놓고 자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럼 대기 중 습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드라이클리닝 기름통 속에는 이 대기 중에 있는 지금 오늘 습도가 높죠. 비가 오니까. 요 습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습은 뭐냐면은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육안으로 안 보이는 물이잖아요. 지금 그죠? 물은 물인데 육안으로 안 보여. 이게 드라이 숍이 어느 정도의 습을 흡수를 해요. 그래서 전체를 미쉐라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그 기름 탱크에 한 드럼의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한 드럼의 기름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 이 종이컵 한 컵의 물을 만약에 이 물을 잡아 넣었어요. 한 컵의 물을. 이 한 컵의 물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이 기름하고 안 섞으니까 따로 놀겠죠.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문제가 생겨. 근데 10컵의 종이컵의 물을 부었는데 미쉐라가 되면 포수성이 나요. 포수성. 그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포수성만 있으면은 미쉐라가 돼가지고 한 드럼의 물 속에 작은 입자로, 안개처럼 작은 입자로 기름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탁에 도움이 돼야 돼요. 물을 내가 넣으라는 거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물을 넣지 않아도 이 습도 때문에 기름탱크 속에는 수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작은 습이지만은 그 작은 습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을 세탁을 하면서 옷에 묻어있는 수용성 얼르고 물 없으면 절대 안 빠집니다. 기름으로 백날 바르도 안 빠져요. 드라이숍 한 번 때려도 안 빠져요. 수분이 있어야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 수분은 인위적인 물이 아닌 대기 중에 있는 습도만 해도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철 장마철에 세탁 드라이 클리닝 했을 때와 겨울철 바짝 건조했을 때, 건조한 날 드라이 클리닝 했을 때 때가 어떻게 잘 빠지겠어요? 옷에 수용성 때가 어떻게 잘 빠져요? 장마철이 잘 빠질 거예요. 습도가 많은 날. 그러면 이거는 음이온 쇼프를 쓰면 좋겠네. 그거 아니에요. 포수성이 좋으니까 7배 물을 당긴다니까. 이거를 잘 드세요. 때는 잘 빼는데 단점이 그 물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쓰다 보면 기름이 썩어서 뿌른데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여름 되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건데? 여름 되면요. 지금은 물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음이온 쇼프를 쓰든지 뭘 하든지 물을 넣었다. 물이 어떻게 기름통 속에 잘 분산이 돼가지고 그 수용성 얼룩 빼는데 큰 도움이 됐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철에 세탁소 안에 온도 몇 도입니까? 세탁소 안에 온도 한 40도는 넘을 거예요. 바깥에 온도가 20도, 30도 돼도 세탁소 안에 온도는 최하 40도 이상 넘어간다고. 왜? 인치 프레스 쓰고 스팀 팍팍 쓰니까 안에 온도 겁나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 온도 그만큼 기름 탱크의 온도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쓰고 있는 드라이 클리닝 기계 기름 탱크에 에어컨을 달아주지 않는 이상, 별도의 에어컨 냉각 시설을 달아주지 않는 이상 기름의 온도는 바깥의 온도가 똑같아요. 바깥의 온도 몇 도입니까? 세탁소 온도 몇 도라 했어요? 40도죠. 40도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드라이 클리닝 기름 속에 있던 기름은 안 썩어요. 순수 기름은 안 썩습니다. 물 있죠. 그 다음에 세탁하고 나면 빠져나온다는 게 뭐랬어요? 지방이 빠진다 그러죠. 지방. 그 지방이 빠져요. 그 다음에 먼지하고 이런 건 오물들이 빠져 있겠죠. 오만 잡대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엉켜 있어요. 열을 줘봐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돼요? 썩어요. 냄새가 나요. 꿀린내가 나요. 물을 쓰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물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안 써도 습도가 있다면서. 당연히 있죠. 그거 빼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용제관리, 지금 첫째 시간에 지금, 용제관리죠. 용제관리. 용제 관리를 이제 잘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용적 관리 전에 기계의 원리부터 좀 더 공부합시다. 기계의 원리. 투탱크를 이제 이 용전을 이렇게 원탱크 투탱크가 이렇게 해서 드라이 쇼퍼가 바뀌면서 원탱크로 바뀌었다.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지만, 둘째는 뭐냐면 RPM이라는 게 있어요. RPM. 드라이 클리닝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뿐만 아니고 물 세탁도 마찬가지고, 세탁에서는 때가 빠지는 게 어디에서 빠질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세탁하는 과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세탁기에 물을 넣었어요. 세제를 풀었어요. 옷을 넣었어요. 세탁을 해요. 세제를 넣게 되면 옷이 어떻게 돼요? 세제가 하는 역할은 섬유에서 얼룩을 박리시키는 역할이에요. 박리, 띄워놓는 겁니다. 떨어지는 않은 거 아닙니다. 세탁하는 과정에 여러분들 물론 덩어리 같은 오염물질들은 떨어져 나가지만은, 일반적인 때들은 섬유에서, 섬유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 가서, 목욕탕에 가가지고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때립니까? 때가 못 밀죠. 아파 죽어요. 그러면 때를 밀기 위해서는 물속에 들어가죠.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몸이 불어요. 박리되는 거예요. 그게 박리입니다. 피부에서 때를 떼어놓는 거예요. 박리되게. 세제가 하는 역할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섬유에서 때를 박리시키다 보니. 그러고 난 다음에 탈수를 하는 과정이 있죠. 이때 때가 빠지는 거예요. 바짝 짜면은, 자, 살짝 짜는 거와 바짝 짜는 거. 걸레를 빨았어요. 걸레를 빨았는데, 손으로 빨았어요. 손으로. 예를 들어서 손으로 걸레를 빨았어요. 걸레를 빨았는데, 제가 그 걸레를 짜는 거와 한 3-4문 애기가 짜는 거와 짰어요. 짤 때 뭐가 나옵니까? 꾸준물 나오죠. 내가 짤 때는 꾸준물이 쫙 나와서, 뭐 종이컵 한 10개 정도 나와서. 근데 애기가 짜니까 종이컵 한 컵밖에 물이 안 나와서. 그러면 아홉 잔의 때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옷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그건 뭔 얘기 하냐? 탈수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 클리닝 기계도 똑같습니다. 물세탁기도 똑같고. 탈수가 약하면은 옷에 때를 완전히 박리 못 시켜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집은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세제도 정상적으로 쓰고, 물도 깨끗한 물 쓰고, 다 헹굼도 잘하고 했는데, 왜 백도가 안 살아납니까? 흰색이 완전 하얗게 백도가 안 살아납니까? 왜 안 살아날까요? 왜? 탈수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탈수를 세게 해야지 옷에 묻으면 구조물이 빠지고 깨끗해질 건데, 아무리 세제 좋은 거 쓰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탈수가 약하면 안 된다 말이야. 옷에 그대로 오염물질이 남아있으니까 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